안녕하세요. 저는 북일고 국어 내신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최보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가지고 좀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북일고 이제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든지, 그리고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하고 학습의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서 자리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국어는 과목 특성상 아마 중학교에서 봤던 성적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첫째 있으신 학부모님들 계시면 완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지를 혹시 한번 중학교 아이들 시험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국어?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국어 능력이랑 고등교육과정이랑 굉장히 수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도 조금 어렵고 그 유형도 전혀 아이들이 풀어보지 못했던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묻는 유형의 시험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학 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좀 국어 시험을 처음 갔을 때 나는 한 번도 100점 안 맞은 적 없는데요, 선생님? 막 우리 아이는 원래 국어 잘하는데요. 국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제 거기 첫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따가 또 문제 유형들을 같이 또 살펴볼 거여서요. 이런 문제들 푸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사실 짧잖아요. 진학하기 전에 한 두세 달의 기간 동안 저는 무엇보다도 1학년 1학기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장에 기선제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렀어요.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나면 그걸 유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그냥 일반고도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하는 학교에서 아래에 있다가 상위권으로 천천히 진입한다? 적응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첫 번째 북일고는 1회고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1회고사, 2회고사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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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거기에서 딱 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올라가거나 유지하는 거지 초반 상위권 진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염두하시고 네,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뻔한 내용인데요. 북일고 내신 등급 반영 이거는 사실 일반고랑 다 똑같아요. 지필고사 30 하고 수행평가 40. 여기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수행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엔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혀 감점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뭐 이건 학기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 내신을 담당하면서 학기 중에 계속해서 수행평가 날짜를 체크하고 또 밤마다 또 달라지거든요. 밤마다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체크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나 또는 이런 것들을 조언을 줄 수 있도록 네,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표를 살짝 살펴보셨을 때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추위가? 선택형이라고 하는 게 객관식이죠. 1, 2, 3, 4, 5번. 그리고 서답형이 서술형이랑 단답형인데 서술형은 줄글로 쭉 길게 쓰고 단답은 이제 단어나 어구, 어절 요 정도를 쓰는 건데 엄청 높죠. 100점 중에 50점을 서답형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전략을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냐면 아이들이 여기서는 안 틀려요. 거의 다 공부 잘하잖아요.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서답형에서 어떻게든 점수 차를 내서 변별력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등급을 가르기 위한 학교 선생님들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서답형을 평소에 잘 연습해서 시험장 가서 원래 하던 것처럼 잘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장 가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당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면 아이들은 당황해요. 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 보면 왜 아는 건데 하는 게 시험장에서 그걸 충분히 발휘할 만큼의 훈련이 덜 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북일고 국어 내신 그래서 출제 범위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학, 문법, 그리고 독서. 요렇게 세 파트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그런데요. 1학기 때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예. 1학기 때는 보통 문학, 문법 전부 다 교과서. 근데 2학기 때는 요번에는 부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독서랑 외부 지문이 있는데 외부 지문이야 늘 나오는 교과서랑 관련해서 연계해서 내는 문제들이고요.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신 시험이지만 여느 특목자사고가 그러하듯이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요거는 북일고만의 특징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에 독서 지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월이면 1학기 중간, 6월이면 1학기 기말. 그래서 요번에는 못 나오겠죠. 11월 모의고사가 19일로 늦춰져가지고 요번에는 모의고사를 못 내시는데 어쨌든 간에 매해 연도에 이제 그때 출제가 된 고1 모의고사 지문을 냅니다. 그럼 좀 쉬운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1 모의고사 지문에 문제 수가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돼요. 북일고가 총 30문제에서 35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 7, 8문제면 25%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꽤나 많이 낸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될 거고요. 문제를 많이 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지문 하나의 분량이 별로 많지 않은데 문제를 7, 8문제 낸다라는 건 아이들이 달달달달 그 지문을 숙달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내신처럼 공부해놔야 그 문제들을 하나도 안 틀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변형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려오고요. 시험장 가서도. 그래서 저도 학평 변형 문제를 계속 풀리고 하겠지만 이 모의고사 지문도 결코 시험에서 좀 떨어뜨려 생각하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늘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이제 어휘 문제. 맨날 내고요. 그리고 지문 전개 방식 이렇게 냅니다. 시험지를 몇 개를 기출을 훑어보면 북일고는 맨날 내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또 다른 지문에 또 적용해서 학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평소에 연습을 좀 해놔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를 기준으로 내신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기 때는 부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1학기 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의문의 변동 보이시죠? 문법을 조금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의문의 변동도 아이들이 좀 벅차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중세 문법을 기말고사에 냈어요. 중세 문법은 보통 대부분 학교가 10개 학교면 8에서 9학교는 전 사실 북일고 말고는 아직 못 봤는데 다 2학기에 시험을 봐요. 그만큼 학습량이 많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아이들이 중간고사 넘어가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까지 넘어가는 그 짧은 정말 2달도 안 되는 시간이 이 파트를 완벽하게 공부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북일고 선생님들은 출제를 하셨고 실제로 생각보다 또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라도 그렇기도 하지만 시험 범위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해 빡세다. 이 말은요. 미리 은변, 중세문법 이런 것들 방학 때 안 해놓고 가면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이거는 지금 당장 바로 시험 문제집 사서 풀어라고 할 정도로 예비고일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1학기 잘 되면 2학기까지 문법을 전부 다 클리어 해두고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학기는 아직은 좀 먼 얘기라 일단 1학기를 너무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학기는 부교재에 조금 집중을 해서 부교재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작품이 이번에는 몇 년 전에도 사용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대시가 잔뜩 담긴 이투스북 말해도 되나? 그래서 발간한 이제 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문학작품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한 15에서 20작품 정도? 그러면 15에서 20작품 정도를 시험에 내면 그에 따르는 외부 지문은 또 15, 최소 10개에서 15개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이들이 하나의 시험에서 거의 막 3, 40개의 작품들을 막 다 이제 풀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량이 굉장히 많고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기를 시작해서 공부하면 좀 늦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생김새를 좀 구경하기 위해서 문제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답형은
아까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선택형은 25개인데 서답은 9개. 선택형은 22개인데 서답은 10개. 근데 점수는 둘 다 50점이에요. 아래가 훨씬 아이들이 한 문제만 제대로 못 풀어도 등급이 그냥 막 등수가 진짜 막 떨어지거든요. 요거를 좀 신경을 그래서 열받죠. 보기만 해도. 학생들은 너무 화가 납니다. 선생님 이거 안 틀려요. 맨날 막 가져가서 따져요. 말 하나, 뭐 조사 하나, 단어 하나로 점수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부교육고 기출 문제인데 서답형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걸 볼까요? 마에서 하면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고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은 다들 아시죠? 어머니 아버님 다 아실 것 같은데 춘향이 자신의 절개를 표현한 고유어를 이어절로 2개를 찾아 쓰시오 했을 때 공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학생은 다시 지문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높은 바위, 푸른 나무 이미 다 암기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작품에서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할 때 딱 보자마자 안 보고 적습니다. 이제 조금 공부가 덜 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요. 마 어디 있지? 마에서 이렇게.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점수가 깎이겠죠? 한 문제인데 또 나눠져 있죠? 여기서 점수가 부분 점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2개인데 하나를 못 썼어. 그럼 또 점수가 또 깎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사실 뭐 별건 아닌데 문제를 보시면 나의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보기를 참고해서 작품을 다시 해석하라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게 또 어떤 문제인가 하면 네, 내신 지문을 가지고 다시 수능적으로 해석을 해봐라. 모의고사형 문제가 네, 또 바로 다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세 번째는 아까 의문의 변동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선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요. 그래서 애들이 1번 읽어도 저 1번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6번이구나. 6번을 보시면 교체와 탈락이 한 번씩 일어난 것을 모두 짝지은 것은 하면요. 얘 하나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처음에 탈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감말 미음에 뒤에 파열은 기억이 오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읽을 때는 담고 라고 일어난다. 이건 교체거든요. 여기서 얘도 암기,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한 문제를 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다 일일이 이렇게 확인해서 교체 한 번, 탈락 한 번 일어난지 다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저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의 선지에 정보를 많이 담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고요.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아이들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아는데 틀려요. 저는 정말 의문의 변동 애들 꼭 하나씩 틀려오면 네가 써봐. 다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소에 얼마만큼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가 정말 관건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교육 선생님들 좀 화가 나는 게 거의 모든 선지를 다 저런 식으로 만드세요. 선지 하나하나 애 많이 쓰셔서 아이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렸듯이 보기 이렇게 해서 교과서 외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보듯이 보기에 있는 지문이랑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랑 아이들이 비교하면서 풀 수 있는 거, 요 낯선 작품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 내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 늘 한 지문씩은 꼭 매 시험마다 나오는데 요 2개의 문제 유형은 네, 그냥 매번 내시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북일고 내신, 국어 내신을 좀 잘 보려면 뭐뭐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수능 국어 개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모의고사형 문제도 풀 줄 알아야 하면서 두 번째는 내신형. 모의고사형이면 모의고사형이지 뭘 또 내신형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형 지문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그 정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암기하도록 요구하는 시험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실성을
기본적으로 좀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난 이게 좋아, 난 독해 잘해, 나는 문학 보면 다 알겠어, 감 좋아,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처음에 학교 올라올 때 많이 자만하고 오거든요. 공부 꽤나 잘하던 친구들이 왔고 또 국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라고 오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거 아까 앞쪽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복수 지문 유형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하나의 세트 안에 가나 다라 막 요렇게 지문을 5개를 넣고요. 가랑 나랑 비교해, 나랑 다랑 비교해, 가나 다를 비교해, 이렇게 내요. 열받죠? 아이들이 몰라서 못 푸는 문제 아니고요. 얘는 정말로 문제 유형을 얼마만큼 많이 풀어봐서 순간 판단력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다 작품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있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뇌피셜로, 우리 흔히 말하는 뇌피셜로 먼저 알고 있는 거 착착착 풀고 나머지는 앞에 넘어가면서 지문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정말 잡아먹는 문제 유형이고, 또 한 번만 잘못 확인하면 나와 다 모두인데요, 나는 맞고 다는 안 되겠네요. 그럼 애들은 나까지만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맞아 하고 막 넘어가요. 그럼 또 실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연습해도 또 실수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답형은 얘도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냥 거의 이거 내겠는데요, 나중엔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스스로 문제를 내봤어요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서술형 문제 내고 서답형 문제 내고 서로 막 주고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놔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네,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트별로 설명드리자면 문학은요, 작품을 일단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은 2달 동안 다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매년 그래도 출제를 낼 수밖에 없고, 주제의식이 겹친다거나 작가가 겹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뻔하게 나오는 작품들은 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미리 이제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문법은 1학년 1학기 내신 범위를 완벽하게 끝내고 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어쨌든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또 다시 내신을 준비할 기간이 와요. 근데 그 전에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건 문법은 개념이에요. 개념을 완벽하게 해놔야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를 돌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개념을 제대로 허술하게 70~80%만 알아놓고 문제풀이를 가면 거기서 그 수학 계산 실수하는 것처럼 문법 국어도 똑같아요. 애들이 했던 실수를 또 하고 했던 실수를 또 해요.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는 또 아이들이 좀 괴롭겠지만 시험을 좀 거듭해서 제 시험도 많이 보일 텐데 개념을 좀 많이 달달달 완벽하게 하고 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오답노트 작성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문법에서는 객관식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개념을 쫙 적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앞에 있어 보셨던 문제들을 다 안 틀리고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분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어차피 올해 시험 범위는 올해 또 출제되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기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북일고만이 내는 그 북일고식 문제 유형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고, 또 그런 시선으로 역대 기출들을 같이 해석해 나가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수 테스트는 내신의 꽃이죠. 아이들이 첫째 날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쭉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시험 봐요. 이전에 했던 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누적해서 복수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아마 그 결과를 또 학부모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 중에 분명히 빵꾸가 보일 거거든요. 그런 자료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서 처음에는 국어를 오답노트 해요 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국어는 정말 오답노트가 특히나 지금은 필요해요. 아직 아이들이 많이 독해를 한다거나 문법 한다거나 많은 습관이 쌓여있지 않을 때 도대체 내가 고른 답이 왜 오답이고 얘는 왜 정답인지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 더 포인트가 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아이들은 정답 해설 듣고 설명 보면 맞아 오케이 쌤 저 이해했어요 하고 넘어가요. 근데 본인이 고른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수학보다 국어가 더 문제예요. 한 번 읽는 습관이 잘못 들고 한 번 사고가 잘못 굳어지면 그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멀리 보셔서 근데 고3 나중에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까지도 그걸 위해서 좀 오답 노트 작성하는 과정이 저는 지금 시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